제주도 4.3 사건 및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주모자인 김지혜가 주동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었지만은 두 지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가 찾아왔다. 엉뚱하게도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대구 주둔 제6연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구 주둔 제6연대가 심상치 않은 것이었다. 제6연대는 창설 이래 좌익상행의 연대장이 여러 명이 나올 정도로 문제의 부대였던 것이다. 6연대는 물론 5연대까지 좌익사상에 물들어 특히 초대 연대장이었던 김영한 중대장 같은 사람은 좌익 하사관으로부터 하극상 구타를 당하고 그 자리를 물러났었고, 사실상 6연대를 좌지우지하던 공산주의 상을 가지고 있던 하사관들에 의해서 제4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했던 김은봉 중위조차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예편되는 판국이었다. 특히 1948년 7월 6연대 제1대대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지원차 출동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350명이라는 병력이 여수 순천 사건의 반란군 지휘선 쪽으로 북상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함양 방면으로 출동하게 되었는데, 제6연대는 중대요원만 남기고 출동하라는 병력이 반으로 줄었던 것이다. 이때 남조선 노동당 총책이었던 46세의 이재복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이재복이가 제주도와 여수 순천에서의 사건의 실패로 돌아가자 대구의 제6연대 반란에 큰 기대를 걸고 이 같은 연대 내 공백을 틈타서 제6연대 내에 공산당 세부 조직책이며 하사관으로 있었던 박정진 특무상사에게 반란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이 무렵 연대본부는 최경만 소령이 주의하고 있었고, 이재복은 박정진 특무상사에게 지시하기를 만일 박정진 특무상사가 연대본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미 지리산 쪽으로 출동한 부대가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며, 이렇게 되면은 6연대 전체가 반란에 가담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평소 박정진 상사와 같은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이정택 상사가 중대장에게 박정진 상사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위장 밀고를 한다. 중대장은 조종필 소위에게 박정진을 체포하여 헌병대로 연행하라고 지시한다. 조소위는 이정택 상사를 같이 지프차에 태우고 연대 본부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던 박정진을 체포하러 나서게 된다. 결국 박정진은 체포되고 두 사람은 헌병대까지 연행되고 있었다. 이 무렵 박정진 상사의 수하들이 기관총과 각종 총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이곳을 마침 지나게 되었다. 마침 부대 보급관 이소희가 보급차를 확인하러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왜 지시하지도 않은 병기들을 손질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여수순천 출동부대를 보내기 위해서 손질 중이라고만 대답한다. 이때 박정진 상사가 연행 중인 조소위와 이정택 상사에게 잠깐 모자를 쓰고 나올 터이니 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조소위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갔던 박정진 상사가 야전 잠바를 입고 모자를 쓰고 나오면서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어들고 등 뒤에서 조소위를 쏘아 죽이고 이때 있었다. 이때 위장 체포에 나섰던 이정택이 벼랑간 돌변해서 여수 순천 반란군들이 대구에 쳐들어갔다 하고 소리치면서 근무 사병들을 탄약과 앞에 집합시킨다. 이에 좌익 세포 군인들이 집합을 완료하였으며 다른 사병들도 영문을 모르고 탄약고 앞으로 집합하였는데, 이들은 그 앞에 쓰러진 조소위와 이소위를 목격한다. 한편 부대 연대장실에 있었던 최경만 소령은 놀라서 부연대장실을 탈출, 헌병대장 김진애 대령을 찾아가 헌병을 동원해 줄 것을 간청한다. 김진애 대령은 헌병 40명을 동원해서 현장에 도착을 한다. 이때 배창수 등 반란군이 숨어 있다가 헌병들을 행해서 사격을 가하여 헌병 6명이 사살된다. 이를 보고 최경만 소령은 헌병들만으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인근 미군 부대를 찾아가서 미군 출동을 요청한다. 긴급 출동한 미군들이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은
차량에 모두 탑승, 정문을 빠져나가 김천 방면으로 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과 최소령은 영내에 진입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장하고 있던 사병들을 동원, 반란군 진압에 나선다. 한편 박종진, 이정택 반란군은 칠곡방면으로 향하면서 닥치는 대로 경찰서를 습격하고 파출소를 습격했다. 김천으로 향하였으나 최경만 소령에 지휘하는 추격부대가 이들을 계속 추격하고 이정택 일당은 다구 팔공산 깊숙이 잠입을 하고 만다. 결국 박종진과 이정택은 뒷날 태백산으로 도망갔다가 태백산 지구 토벌 작전에 의해서 모두 사살된 것이 확인되었고, 결국은 이 사건으로 장교 및 경관들이 많이 희생되었던 사건이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제3여단 참모장 이영순 중령은 제1차로 400명의 장교들을 구속조사 끝내고 112명의 좌익 세포들을 색출해서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그 결과 6명을 총사령에 처하고 나머지는 유경을 선고한다. 1차 사건을 계기로 연대모문의 좌익군자들에 대한 숙고는 단행되었으며 지리산 방면에서 출동 중인 부대에서는 손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부서는 이를 출동 부대의 원대 복귀를 명령한다. 함양 방면에서 연대 교대와 2개 중대 병력 380명을 지휘하던 1대대장 차갑준 대위는 원대 복귀에 앞서서 실탄을 모두 해소하려 하였으나 대대 내 좌익군자들은 이 명령에 불응한다. 대대장 차대위는 이 같은 실정을 경비통신을 통해서 연대본부에 보고하고 본부병력이 나와서 실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때 연대본부에서도 병력이 모자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대장 차갑준 대위는 12월 6일 4시 복귀 부대를 17대의 차량에 분성시켜서 대구로 향하였으며, 달성군 월배 부근에서 성당에 이르렀을 때 맨 뒤쪽에 따라오던 차량이 멈추면서 라이트를 신호로 동대대 인사계 이동백 상사가 전원 하차하여 제4번 차량인 탄핵차에 가서 실탄을 분배받으라고 외쳤다. 이동백 상사는 함양을 출발하기 전에 연대 내에 가면은 수군될 것을 미리 알고 동대대 내의 세포들과 모의하여서 반란을 깨하고 그 장소로 대구 근교인 월배마을을 택했던 것이다. 이동백 상사와 그 입당들은 여기서 각 차량에 분승했던 장교 9명을 사살하고 다른 대원들에게 반군에 호응하자고 외쳤는데, 이때 하교대 출신인 하사관 28명을 포함한 42명이 반란에 가담하였고 나머지 사병들은 분산해서 대구서 대명동에 있는 부대로 복귀한다. 이 급보에 접한 연대본부는 잔류병력과 헌병대 경찰대를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켜 부근에 분산된 병력을 수습했으며, 본부에서는 제3대대 임충식 소령이 일부 병력을 지휘하여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이동백 상사의 반군 일당들은 급파된 일개 중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주하다가 달성지소를 습격했으며 어둠을 이용하여 팔공산으로 잠적하고 말았다. 2차 반론 후 해를 넘긴 1949년 1월 30일 포항교회 오천비행장에서 주둔 중인 제4중대 중대장인 이영삼 중위는 부대 교대를 위한 참무정리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무렵 포항에서는 제4중대가 기지의 경비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부대도 파견부대로서 대대 내 수군이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중대와 교대하기로 되어 있었다. 1차 반란 때 도주하여 입산한 곽종진, 이정택 일당들은 제4중대 재무대 선임 하사관과 그동안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반란을 모의하다 오다가 극비의 중대 교대 기밀을 탐지하여 동중대 반란을 핵작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이날 저녁에 제4중대장 이영삼 중위는 재무대 선임 하사관의 게임에 따라서 시내 모 요정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했다. 이 틈을 타서 술자리에서 빠져나온 선임 하사관은 즉시 중대로 들어와서 그들의 세 본진단을 규합해서 재문관 겸 소대장인 백다련 소위와 하사관 1명을 사살하고 지방 좌익분자와 1차 반란분자들을 대내로 침입시켜서 무기고를 점령하는 동시에 전 중대원에게 동조하도록 선동한다. 그러나 이 반란 때 숙군 선풍을 목격했던 이들 대원들이 이에 응할 리가 없었다.
여순신천 반란과 같은 대음모를 꾸몄던 이들 좌익분자들은 결국 거사에 실패하고 세포 20명만이 중대를 빠져나와 포항서 쪽으로 도주하고 말다. 이와 같이 3차에 걸쳐 소란을 피운 제6연대 반란 사건은 대부분의 대원들이 좌익분자들의 상투적인 선전에 속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크게 확대지는 않았고 단시일 내에 수습은 되었다. 사건 후 제6연대 장병들은 일단 무조건 구속되어 심사를 거치는 동안 숙군이 일단 단락된 후에 이해 4월 15일 해제되어 22연대로 개편된다. 제6연대 반란사건 또는 대구 반란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건과 더불어 한간에 고 박정희 대통령 관련설이 있는데 잠깐 그 사연을 살펴보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소령 시절 연좌제로 인하여 공산주의자로 오해받아 숙군 대상으로 몰려서 강제 전역당하였다.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사람같이 철저한 사람이 없다면서 복직한 사건은 유명하다. 박정희가 숙군 대상에 오른 것은 단순히 박정희의 셋째 형인 박상희가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구미인민위원회 지부의 내정부장을 지내면서 좌익들이 대구 소요 사건 때 구미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에 가담, 이때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사살된 사건 때문에 연좌제에 묶여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가 평소 박정희가 공산주의자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는 백선엽 국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박정희의 사상을 인정 다시 복직한 사건이다. 연좌제란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멋모르고 전국 국민의 80%가 공산주의를 선망하고 있던 해방 직후에는 친척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공산주의자가 있으면은 국가 감시 대상자로 찍혀 도매금으로 공산주의자를 인정하는 제도였다. 한간에는 박정희가 숙군 대상이었지만 당신 남로당원을 명단을 들고 백선엽에게 제출하는 바람에 그 글을 그 공로로 복직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숙군 때문에 평소 같이 근무했다가 억울하게 연좌제로 물러나는 것을 박정희의 사상과 인간됨을 잘 알고 있던 당시 정복장 백선엽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 구제한 사건으로는 유명하다.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선포, 임시정부 요인 환국,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신탁통치 찬성 반대, 미소 공동위원회와 유엔 한국 문제, 송진우, 장덕수 암살, 공산당과 가짜화폐 발행, 미군 군정청의 수배령이 내린 공산주의자 박헌영, 김삼영 등을 수배하지 말아달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소요, 남대문로에서의 좌우 청년 투석전, 요은영 암살, 제주도 미 여수 순천 좌익 군인들의 반란 사건, 대구 지역 6연대 군인 반란 사건으로 경찰서와 면사무소는 파괴되거나 방화되어 신생 대한민국은 출범부터 어수선하기만 했다. 대한민국, 그것은 우선 치안이 먼저였다. 이 판국에 국회의원들은 반민법을 만들어서 군인들 반란 사건으로 어수선한 군과 경찰을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국회였다. 이승만은 제발 국내 치안이 바로 잡힐 때까지만이라도 치안 유지를 위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 재판을 뒤로 미루어 특히 반민 특위를 너무 심하게 하면 경찰과 군대에 미치는 사회불안을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국가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호소하였으나 국회는 반민특위라는 것을 구성해서 1949년 2월 21일 54명이나 잡아들인다. 이승만으로서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